조선 중기 작은 고을 한 귀퉁이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박수복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인 집안의 자재로 넉넉한 살림을 꾸렸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보다 더 깊은 어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수복이 매일 밤 빠져드는 도박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수복은 마치 의식처럼 옷깃을 여미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마을 뒷골목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남자들이 모여 패를 섞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펼쳐진 노름판. 패가 바뀔 때마다 돈과 곡식, 때로는 땅 문서까지 오갔습니다. 수복의 눈빛은 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판만 따면 집에 쌀 한 가마는 들여놓을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새벽녘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항상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반드시 따고 말 테니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노름판의 패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내일 다시 주막으로 향할 발걸음은 이미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박꾼의 숙명이었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겠다는 집착은 더 큰 상실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면 연화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울며 매달렸고 둘째 해에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셋째 해가 되자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없는 밤이면 쌀독을 열어 남은 곡식을 헤아렸습니다. 한 줌, 두 줌. 손바닥 안에 담기는 쌀알을 보며 내일의 끼니를 계산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해진 옷을 꿰매고 깨진 독을 기워내며 살림을 지켰습니다. 가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너지면 이 집도 함께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은 길었고 연화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가는데 그녀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고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 박씨 댁 영감 또 노름판에 갔다지? 에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저렇게 착한 마누라를 두고서. 들리는 소문에는 벌써 논밭 반을 날렸다던데. 마을 우물가에서는 연일 연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낙네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권했고 누군가는 관가에 호소하라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만 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심도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체념과 함께 무언가를 꾹꾹 참아내는 인내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혀를 찼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놀라워했습니다. 저 여인 참 대단하기도 하지. 저런 남편을 두고도 집을 지키다니. 어떤 이는 그녀를 성녀라 불렀고 어떤 이는 고집불통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신념만이 있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말입니다. 어느 가을날 수복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린 연화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을 입구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여보, 연화가 남편을 흔들자 그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오. 이번에는 논문서까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이었습니다. 그 논에서 나는 곡식으로 1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고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시 읽으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복은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또다시 밤의 유혹에 이끌렸습니다. 변하겠다는 다짐은 언제나 아침이면 사라졌습니다. 도박의 굴레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연화의 오라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동생아,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내가 아무리 견뎌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지내거라. 조카들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편지를 읽던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 걱정 없는 하루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마당을 쓸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혼인 서약은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화는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재료는 변변치 않았지만 그녀가 담을 수 있는 정성은 모두 담았습니다. 수복은 그 맛을 알아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노름판의 짜릿함만을 기억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화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논을 잃은 이후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장작도 떨어지고 김장김치도 담그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이 몰래 쌀 한 되씩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복은 낮에는 품팔이를 나갔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노름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따면 다 갚을 수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의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쓰고 들에서 나무를 캐어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인의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카락만은 여전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머리카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혼인할 때 어머니께서 직접 빗겨주셨던 머리카락.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추억도 버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혼인할 때부터 길러온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는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자랑은 사치였습니다. 어머니,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될까요? 장터의 머리카락 장수 앞에서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수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머리카락은 처음 보는구려. 가채 만들기에 딱 좋겠소. 그가 내민 돈은 쌀 2가마니 값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돈을 받아 쌀과 장작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가벼워진 머리가 낯설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그 머리를.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복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복은 여전히 밤마다 집을 나섰고 연화가 모은 돈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쌀독은 다시 비어갔고 장작 더미는 낮아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수복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옷까지 벗겨진 채였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빚을 갚아야 했소. 도포라도 주지 않으면 집까지 빼앗길 뻔했단 말이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입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방 한켠에서는 남편이 술김에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그의 운명일까? 답은 없었고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섣달그음에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세배 준비로 분주한 그날, 낯선 양반 한 명이 연화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집이 박수복의 집이요? 그의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집문서였습니다. 대개 남편께서 어젯밤 노름에서 이 집을 담보로 걸었소. 그리고 졌지. 보름 안으로 집을 비워주시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논도 밭도 옷도 잃었지만 집만은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 것입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화는 그 양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도 가족이 있소. 규칙은 규칙이오. 그가 떠난 후 연화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팔고 옷도 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집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인 첫날 밤 첫 김장을 담그던 날,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날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복은 이번에도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아진 머리, 거칠어진 손, 초췌한 얼굴. 촛불 아래 그녀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수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문서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보름 후면 우리는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복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수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만큼이나 차갑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이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수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인 첫날 수줍게 웃던 연화의 얼굴.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던 손길. 밤마다 자신을 기다리던 그 눈빛. 그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던 걸까요? 패만 보느라, 돈만 쫓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부드럽고 하얗던 그 손은 이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되도록 나는 무얼 했단 말이오? 수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땅도 집도 아닌 바로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꺼질 듯 말 듯한 불씨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부부는 마주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집마저 잃게 된 상황.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겠소. 수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노름판에는 가지 않겠소. 맹세하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수복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수복은 그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이번에는 정말 당신을 지키겠소.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이 그들의 과거도 덮어질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복은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밤새 내려 마당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는 삽을 들어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차가운 눈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이 다니는 길부터 치워야지요. 수복의 대답에 연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 위로 붉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긴 겨울이었지만 봄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달라지겠소. 아니, 달라지고 말겠소. 수복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다짐이자 맹세였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믿을 수는 없었지만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날부터 수복은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품팔이라도 짐꾼 일이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중인 집안의 자제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일을 하고 받은 품삯으로 쌀 한 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연화 앞에 그것을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것부터 시작이요. 연화는 그 쌀을 받아들었습니다. 쌀알이 얼마나 귀한지,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지만 그 밥은 어느 때보다 달았습니다. 수복은 노름판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밤이 되면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그녀의 손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싸움이었지만 그는 조금씩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복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저 박씨 댁 영감, 요즘 부지런히 일하더라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지. 그래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겠나. 얼마나 갈지 두고 볼 일이지. 사람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복은 수년간 도박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수복은 매일 새벽 일터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노름판이 아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차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구먼. 연화 씨가 참 복이 있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으니. 연화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수복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집을 빼앗길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집값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권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년, 아니 6개월만이라도 반드시 값을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채권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소? 당신은 이미 약속을 여러 번 어겼소. 그때 연화가 나섰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제가 종으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에 수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채권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줬소. 6개월을 주겠소. 하지만 그때까지 값을 갚지 못하면 용서 없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복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약속을 했소?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복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복과 연화는 함께 일했습니다. 수복은 낮에는 품팔이를, 밤에는 새끼를 꼬았습니다. 연화는 바느질과 삭바느질로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망했을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모은 돈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아직 목표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일거리를 주었고 누군가는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화한 수복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인내를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날 수복과 연화는 채권자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돈을 가져왔소. 보따리를 풀자 은과 동전이 나왔습니다. 채권자는 그것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오. 당신들 정말 해냈구려. 그는 집문서를 꺼내 수복에게 건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들이 실패할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틀렸소.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에 쥔 집문서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오.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새로 시작해 봅시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집, 눈물과 땀으로 되찾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 어느 궁궐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이 아닌 꿈을 꾸며 말입니다.